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야, 근데 1차를 열심히 하시나 보네. 결혼이 쉬웠나? 아, 예, 이거 사전 문제 유출에 이게 뭐, 근데 어쨌든 지금 저게 만약 제대로 된 실력이면 중개사법은 괜찮아요. 반 나왔네? 예. 반은 나오겠네요. 46.64? 보자. 공법에 2배쯤 돼야 되는데. 34점. 집을 던지지 말고 문제를 푸는 요령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제 저는 어제도 저희 집에서 얘기하다가 이제 공부 얘기가 나가지고 절대평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평가는 공부도 공부인데 문제를 풀어가는 요령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맞춰야 되는 부분 이게 맞추면 됩니다. 근데 왜 이리 자꾸 갈수록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 다 어디 갔어?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좀 쇼크를 받기도 하는데 쇼크 받을 일은 없죠. 그게 뭐 교수님 따라 뛰가면 되겠지. 예? 교수님 따라 뛰가면 되겠지. 예, 맞아요. 안 놓치면 돼요.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지난주에 하셨던 거 다시 보겠습니다. 네,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만. 일단 전속 중계도 문제를 보셨고, 이거는 문제를 내가 한번 살짝 바꿔본 건데, 똑같죠? 안 같던가? 본 적이 없어? 항상 새로 보이니까. 자,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복습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부터였죠? 근데 일단은 한번 보시면, 전속 중개 계약은 그 지난주에 했으니까, 정보망에서, 그리고 내가 저 모의고사 보니까 특히 많이 틀린 부분이 있대요.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 시간이라 해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나오면 정보망에 관한 부분이 딱 정리를 하실 게 누가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누가 그럼 뭐가 상당히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라든가 등록관청 그다음에 뭐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국토교통부 장관밖에 안 나오는 지정권자, 기도감독권자, 행정처분권자, 뭐 청문실시권자 등등등 국토교통부 장관만.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부령에 있죠. 이게 고인정할 때 그 마지막입니다. 그다음에 이용하는 자가 누구다? 개공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거래정보사업자인데 거래정보사업자가 누구로부터 받은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한다?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개공에게만 제공합니다. 그리고 위반하게 되면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재량 취소죠. 그래서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리고 정보망에 대해서 자 전제가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부가통신사업자는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둘 다죠.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145페이지에 쭉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쭉 갈 때. 부가통신사업자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이 502, 30, 1 요래 돼 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입한 개공수가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정보처리 기사 1명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각 1인 이상 요래 돼 있죠. 그리고 지정서 교부 그럼 며칠입니까?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최소한 30일 이내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30일. 그 다음에 운영규정 승인 그러니까 몇 월이죠? 3월. 승인 후 지정입니까? 지정 후 승인입니까? 지정 후 승인입니다. 그래서 지정 받은 자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설치 운영은 몇 년? 1년입니다. 언제부터 1년? 그죠? 지정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렇게요. 그리고 자 여기 중에서 지정 취소 등 사유 중에서 운영 규정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 그죠? 운영 규정에 관련된 위반은 지정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지정 취소할 수 있고 동시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맞죠? 딱 하나. 그러니까 행정처분인 지정취소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분을 보신 것처럼 병과할 수 있다 없다. 병과가 뭡니까? 둘 다 같이 나라나 병자 둘 다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 가지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원칙은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은 병과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는 병과 사유가 없어요. 규제 완화 측면에서 원래는 병과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법 개정된 내용을 쭉 보아오면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게 강의할 때 예를 들어서 인장 있죠, 인장 등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업무 정지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어요. 그리고 위반하게 되면 이 과태료 처분을 병과했거든요. 그러다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원칙은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 과태료 처분은 병과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병과되는 게 원칙이죠. 다만 개공만 뭐라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있잖아요. 그죠? 정보 공개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지정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지정 취소할 수 있고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꼭 기해야 되고 할 수 있고 몇 대 몇? 1대 1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1대 1 사유 보면 정인검의 할 때 정이 나와요. 이게 요거예요. 정. 아셨죠? 요거는 운명할 때 운자겠죠? 운명할 때 5번. 요거 5번 운명할 때.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줄 하면 답은 하나 나옵니다. 정보망은 요거까지만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뒤에 확인선 비밀준수. 자, 이건 29조 1항인데 법제 29조에 보면 이건 1항, 2항이라 할 때 주어를 구분해요. 개공, 소공의 경우하고 개공, 등하고 그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 주어를 있잖아요. 시험에 딱 출제가 되는 파트 중에서 보면 개공 등이라고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개 있어요. 금지하고 비밀. 그러니까 금지하고 비밀은 개공 등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경우고 대부분 주어는 개공이고요. 다만 개공 소공이 문제되는 경우는 지금처럼 요거하고 제일 대표적인 게 인장이에요. 인장 말고는 개공 소공을 주어로 해가지고 문제시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나오고 계시면 돼. 자, 그래서 개공 소공 해가지고 개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게 뭐죠?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한테 주어진다고? 개공 등에게. 언제까지 지켜야 되죠? 죽을 때까지. 예외가 있어 없어? 없기는 한 개가 있으면 말도 안 한다. 두 개나 있어요. 이 법하고 이 법 및 또 저 법 다른 법률까지 이 법 및 다른 법률 이 법 저법에 있어요. 그리고 이건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1대1이면 이게 유비표 중에 하나입니다. 유비표. 유사명칭 비밀준수 표시광고할 때 유비표.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죠. 딱 이거 까쳐요. 반의사 불벌죄. 자, 딴 거 없고 여기서 이 의사는 처벌에 관한 의사입니까? 처벌에 관한 반대 의사입니까? 그러니까 처벌에 관한 의사가 없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예요 이거? 아니 처벌에 관한 의사가 없으면 하고 처벌에 관한 반대 의사하고 같은 말이에요? 두 개 같은 거야? 저는 아무 생각도 아닌데 같은 거. 처벌에 관한 의사가 없으면 하고 처벌에 관한 반대 의사가 같은 말이에요. 확 지기 비고 싶어. 지기 비고 싶은데 이걸 내가 밖으로 내가 퍼실하면 안 돼요. 개인의 신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픈되니까 명예훼손이라든가 성추행 등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내가 그건 공익적인 이익보다는 사익이 더 크다 보는 거야. 그러다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더 유리하다 보는 거죠. 내가 밤에 가다가 하여튼 안 좋은 일을 당했어 라고 외부에 예를 들면 그럼 외부를 알리면 우리는 이상하게 있잖아요. 웃기는 게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피해자는 이름을 까고 가해자는 A 못이야. 이런 더러운 게 있어 이거. 그죠?
가해자를 완전히 오픈시켜가지고 매장을 시켜보든지 그래야지. 무슨 피해 입은 사람은 동대방대 해가지고 무슨 같은 무슨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또 나쁜 짓 한 것처럼 얻어맞고, 가해자는 A못이야. 마스크도 지랄까지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이게. 호기심에. 그래, 언니가 제가 방송에 오다 갔다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차 누가 당했는지를 궁금해 하는 것도 잘못이야, 그것도. 그죠? 그걸 좀 누구 궁금하게는 지 가족이 생각해봐요. 이거 궁금할 일인가, 이게. 외부로 알려주면 그것도 좋은 인식이나 주나.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안 좋았던 영화가 뭐냐면, 웅뱀이 아닌데? 하여튼 원민경이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밤 이게 나중에 사고로 이게 성폭행을 당해요. 근데 옥상에서 새벽 2시인가에 술을 먹고 이 마음이 심란해서 옥상에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검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새벽 2시에 술을 먹고 거기 왜 갔냐고. 그런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남자는 술 처먹고 그러면 개우신지도 다 상관없고, 여자는 새벽 2시에 술 먹고 올라가면 안 되는 거라. 제가 그 책 읽은 내용 중에서 굉장히 확 와닿았던 게 뭐냐면, 자유의 개념 있잖아요. 자유라는 데 대해서 그 미리 해석했어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고. 그게 자유의 개념이에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은 다른 사람 피해를 안 주는 범위 안에서야.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하여튼 왜 이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처벌에 관한 의사하고 처벌에 관한 반대 의사하고 있잖아요. 처벌에 관한 의사가 없으면 이라는 표현하고 처벌에 관한 반대 의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반대 의사예요. 예, 반대 의사. 그러니까 여러 개만 하면 돼요. 몇 개 안 되네, 3개밖에 안 되네, 석줄. 그렇죠? 이런저런 설명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개념 정의는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어요.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만 알면 돼, 사실은. 예. 그래서 딱 석줄이에요. 예외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설명을 가겠습니다. 이거죠. 이게 성격이야, 성격. 그죠? 이게 흥분할 일이 아닌데. 자, 공인지사법에서 조사 확인잖아요. 조사 확인을 하면 이제 뭐 할까? 설명을 하겠죠, 그죠? 설명을 하고. 그러면 조사 확인은 누가 하죠? 개공 등입니다. 즉 중개보조원도 대상물에 대한 조사 확인은 돼요, 그죠? 그러면 확인 설명을 할 때 중개 대상물에 대한 이제 확인 설명이 이루어지는데, 이 확인 설명은 시점에 따라 달라요. 시점에 따라서 다른데, 첫 번째가 의뢰 시점에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시 이렇게 나눠져요. 의뢰 시와 거래 시로 나눠지는데, 의뢰 시 그러니까 이때 설명을 합니다. 의뢰 시에 이루어지는 계약이 무슨 계약입니까? 이게 중개 계약입니다. 거래 시에 이루어지는 게 거래 계약이고, 그래서 설명을 하고 상대방이 일방이죠. 그리고 거래 시에는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시킨 게 뭐냐? 설명서입니다. 설명서는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서 언제 작성하냐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 계약이 체결되어서 거래 계약서를 쓸 때 확인 설명서를 써요. 그러면 이 설명서를 쓸 때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죠? 알지만 설명서는 거래 계약하고는 관계없어요. 작성하는 시점이 그때라는 얘기이지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시킨 거야. 그럼 설명서에 나오는 금액은 거래 예정 금액이겠어요? 실제 거래 금액이겠어요?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설명한 걸 서면화시킨 거예요. 자꾸 설명서가 계약서 쓸 때 같이 쓴다고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설명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보수라든지 등등은 뭘 기준으로 하는 금액이겠어요? 실가가 아니고 예정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아셨죠? 예정가를. 그리고 이때는 쌍방이 돼요. 자, 서면 관련 위반은 제재가 뭐죠? 예, 업무정지예요. 원래 다 업무정지였다가, 그죠? 규제를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설명의 위반은 업무정지 바로 밑에 그죠? 뭐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에요. 규제 알아야 되고. 확인 설명, 연수 확인은 얼마? 500원 하는 거예요. 연수 확인은 500원. 그러면 자, 여기 확인 설명은 누가 할까요? 개공해야 돼요. 소공은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확인 설명 갑니다. 확인 설명은 개공 해가지고 언제까지 할까요? 중개 완성 시, 중개 완성 전. 중개 완성 시입니까? 중개 완성 전입니까? 중개 완성은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 거래 계약 체결 전 어느 거냐 이거죠? 거래 계약 체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전이라 그러니까 실가를 알아 몰라요? 몰라요. 거래 예정 금액을 말하면 여기서 나오는 건 거래 예정 금액. 그러면 중개 완성 전에 그죠? 그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권리를 많은 사람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취득 중개 의뢰인입니다. 중개 의뢰인이 아니고 그다음에 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는데 자 설명 다음에 항상 뭐가 오죠? end가 오면 end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 대한 근거 자료를 그죠?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교부가 아니라 제시입니다. 그러면 설명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9가지 항목 중에서 특히 주의하실 건 3개. 보토조 그랬죠? 보수, 토지 이용 계획, 조세 해가지고 3가지 항목은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 사항하고의 차이를 묻거든요. 그래서 보토조 해가지고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개공이 조사 확인을 위해 설명할 때 조사 확인을 하게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 그러면 이렇게 말로 실제 상환을 요구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요. 실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 상환을 요구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실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 채무관계에서 그죠? 그냥 얘기 생각 인상할 수 있죠. 실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실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고 이 실제 상환이 자료 요구의 범위이면서 설명서 작성 시에는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들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하는 항목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 딱 하게 되면 요구에 응해야 되는데 불응할 때 있죠. 불응하게 되면 불응 사실을 다시 자 설명 나오죠. 설명 뒤에는 and 하고 옵니다. 설명을 하고 설명서에다가 만다 기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설명하고 설명서에 기재했는 이게 이제 의뢰 시점에 나오는 포인트들입니다. 아셨죠? 누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 시키는데 이제 설명서죠. 설명서는 4종이 있습니다. 그죠? 4종류가 있고 설명서 딱 그럴 때 자 기억하실 건 설명 작성 내용은 4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더라? 주거용 있죠. 이게 뭐다? 일식. 비주거용 그러면 이식.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설명서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토지가 3식. 그리고 또 임목 등 해가지고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게 4식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설명서를 작성할 때 모든 설명서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항목 있죠? 기억해야 되면 뭐? 권리 표시를 실수로 족고에 이렇게요. 이건 무조건 그죠? 모든 서식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어놓고 뭔지 모르면 곤란하잖아, 그죠? 권리는 등기부상의 권리요. 요거하고 이거는 반대예요. 등기부상의 권리, 이건 실제 권리한 게, 그죠? 그리고 표시사항이 있고 수는 보수죠, 수수료, 조세, 그래 예정 금액까지 해가지고 이 6개 항목은 모든 서식에 나옵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작성할 때 일식에만 있는 게 있죠. 일식에만 있는 게 뭐냐면 도배, 그죠?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요. 도배 환경하고 그 다음에 또 입지 가운데 입지는 1, 2, 3씩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교육, 판매, 의료시설은 어디에만 있다?
일식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도 일식과 일식으로 구분되는데 단독, 경보, 형, 감직이 있죠. 소방 가운데 소화전 비상배열은 이식에 있어요. 일식에는 단독, 경보, 형, 감직입니다. 단독, 경보, 형, 감직인데 주의하실 건 이거 아파트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주택의 이름 틀려요. 그죠? 모든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이름이 틀려. 아셨죠?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게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있죠? 비선호시설은 원래가 일식과 삼식에 있어요. 근데 주로 차이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차이를 묻기 때문에 같이 넣은 거예요. 아셨죠? 예. 원래 비선호시설은 일식에만 있는 서식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리고 설명서를 작성할 때 이 사식 있죠? 사식에 이거 없는 게 있어요. 뭐? 토공하고 입지. 토공과 입지는 설명서를 작성할 때 사식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의 구성을 딱 보면 표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 세부 확인 사항이 있는데 다른 거 딱 접어두고, 그 두 번째 항목의 제목이 뭐냐면 이래 가지고요. 세부 확인 사항이 나옵니다. 설명서에. 꼭 하나만 기억하자면 세부 확인 사항이 있어요. 세부 확인 사항은 9번부터 그죠? 12번까지 항목이에요. 요걸 딱 나눠보면 다시 9번 있죠? 9번 항목은 매도 임대인 고지 사항입니다. 이게 뭡니까? 실제입니다. 실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인 고지사항. 그 다음에 10번부터 12번까지 있죠. 이건 뭐다? 상태하고 환경입니다. 실제 상환. 실제 상환입니다. 요건 자료 요구, 매도 임대인 자료 요구사항, 매도 임대인 자료 요구사항. 이거는 뭐냐? 이 실제 상환하는 이거는 기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하는 항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세부 확인사항 됐죠? 요거 꼭 좀 기억하시고. 실제 상환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항목들이잖아요. 실제 관련한 게 뭐가 들어간다, 상태에는 뭐가 있더라, 환경에는 뭐가 있더라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 실제 상환해가지고 물으면 다행인데 구체적인 항목을 묻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식은 볼 때마다 가끔 요 특히 세부 확인 사항만큼은 아셨죠? 딴 건 접어두고 일단 세부 확인 사항만큼은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 설명서까지. 자, 이렇게 이제 설명서 나왔죠? 자, 그러면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누가 할까요? 개공은 해야 되고, 소공은 할 수 있고, 중개보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서명 또는 날인입니까? 밋입니까? 서명 및 날인입니다. 요거. 밋은 책임을 강조할 때 서명 및 날인을 한다. 누가 할까요? 개공이 해야 되죠.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주의하실 게 대표와 책임자입니까? 대표 또는 책임자입니까? 대표 또는 책임자입니다. 이거 또는 책임자가 이렇게요. 또는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이란 얘기인데 주된 사무소에는 누가? 대표가.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이렇게 각각. 그리고 소공 있잖아요. 소공은 서명 날인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하면 안 될까? 할 수 있어요. 원칙이. 원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 때가 있죠. 언제? 당해 중개 행위를 하면, 즉 소공이 있다고가 아니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라고 잘 나와요.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그 앞에 들어가야 돼.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지문에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이를 빼버려요. 빼고 그냥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X입니다.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데는요 50명도 있어요. 소공이. 그럼 다 해야 되느냐? 그럼 도장 찍다 여자 뭐겠죠? 그러니까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아셨죠? 그다음에 뒤에 뭐가 와야 돼? 함께라는 부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서명 및 날인 이거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기 때문에 소공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나오는 서식은 소공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누구만 하는 거니까 개공만 하는 거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이라고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는 서식이 두 개 있어요. 설명서, 계약서, 거래계약서.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나오는데 중개보조원은 서명 날인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 앞에 뭐 당해 중개 행위를 했던 어쨌든 무슨 말 들어가도 의무도 아니고 금지도 아니에요. 할 수 있다가 포인트예요. 됐죠? 요렇게. 그럼 서명 및 날인까지는 누가 관여할 수 있어요? 소공이 관여할 수 있어요. 근데 서명 및 날이 아니라 교부보존이 있죠? 교부하고 보존한다 그럴 때 이건 누구밖에 안 해? 개공이 해야 됩니다. 개공만. 그리고 보존한다 그럴 때 몇 년이죠? 3년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몇 년? 3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이거 딱 넣으면 같이 할게. 전국 확대입니다. 전국 확대. 도대체 들은 적이 없는 표정은 지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전속중개계약서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년, 확인설명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3년, 전국 확대. 아셨죠? 그리고 보존해야 되는데 사본을 보존하죠? 원본, 사본, 전자문서까지 아셨죠? 원본, 사본, 전자문서까지. 아니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고 기존의 조문대로 그냥 그대로 나와요.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OX, X. 원본, 사본, 전자문서까지. 아셨죠? 됐습니까? 딱 이렇게만 하시면 기본은 해요. 기본은. 이거는 문제만 틀리면 되잖아. 그죠? 맞죠? 답만 맞추면 되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하고 나옵니다. 거래계약서는 딴 건 없고 여기 설명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거래계약서를 넣으면 돼요. 거래계약서다 할 때에 자 우리가 신고 그러면 사전신고, 사후신고. 사후신고. 사전신고 예외가 하나 더 있죠. 휴업 등입니다. 그러면 서식은 법정서식, 임의서식. 법정서식, 임의서식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 거래계약서예요. 참 그저 기억 안 되네 그거. 서식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서식들은 다 교재 노들 아닙니까? 책에 나온다는 뜻이 뭐야? 법으로 정했으니까 다 책이 나오겠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법이 공시법인데 상식적으로. 근데 거래계약서라는 거 본 적 있죠? 매매계약서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이미 서식에 유일하게 아셨죠? 그리고 다 똑같은데 서면 관련 위반은 없나? 업무정지다. 그런데 딱 하나요. 거래계약서에 있잖아요. 거래계약서에 이게 이미 서식에 백지상에 작성할 수 있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9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백지에 작성하더라도 이 9가지는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9가지가 내용이 뭘까요? 확인설명사항하고 거래계약서 필요기재사항은 뭔가 헷갈릴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거래계약서는 어떤 제한을 받냐 이게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고 어디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사고 돈을 갖다가 지급하는데 어떻게 지급하고 받을 거냐 라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사람, 물건, 돈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는 게 거래계약서예요. 근데 만일에 이 건물을 인수하는데 어떤 그죠? 그게 된다 안 된다에 그죠? 건축법상의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법상의 인허가 사항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러한 제한들은 만일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그런데 그 건축법상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을 그죠? 매도인이 부담을 하기로 했어요. 매도인이 부담을 하기로 했어요. 그 내용은 계약서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디에? 약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약정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공법상의 제한을 갖다가 여기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거래계약서를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공법상의 제한이라든지 거래 규제와 관련된 제한이 있으면 이미 설명이 이루어졌을 거고 다만 그와 관련된 부가적인 특약사항 있죠. 이런 것들은 어디서? 약정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공법상 제한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하겠죠? 거래계약서에는 누가 사고 파는지 아셨죠? 어디에 있는 어떤 부동산에 관한 경우인지
그리고 돈을 지급하게 되면 거래 대금을 계약금을 어떻게 지급할 건지 그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 적어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거래계약서 필요기사항이 아닌 걸로 많이 나오는 게 역시 보토조예요. 보토조. 보수 토지 이용 계획 대신에 공법상 제한이 주로 들어가요. 그리고 뭐다? 조세. 이런 걸 거래계약서에 적진 않아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그런 내용들은 전제가 돼 있어요. 아직 설명했을 거고. 그리고 서면 관련 위반은 뭐라고? 업무정지인데 거래계약서에다가 금액을 그죠? 아니면 계약서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중계약서죠. 그럼 계약서를 두 개 쓴 이유가 뭘까? 제출하는 거 하나, 우리끼리 가진 거 하나죠. 그건 뭐야? 금액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항목이야.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게 뭐라고? 이중계약서예요. 예. 이중계약서가 되면 제자는 뭐라고? 상치만 그랬죠. 원래 이중이란 말이 붙으면 제자가 세요.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치와 1대1이고 이중사무소는 상치와 1대1이고 이중계약서는 상치만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쓸데없이 형벌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거. 그래서 거래계약서 대신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표준서식을 정할 수는 있어요. 아셨죠? 근데 표준서식을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거든요. 권장할 수 있으니까 이건 사용할 의무가 있어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권장, 권고라는 말은 그냥 그대로 해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다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따릅니다. 전국의 시도조례가 중개보수 있잖아요. 시도조례 정했죠. 그 근거안이 몇 개가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내려보낸 거야.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이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근거는 그래도 어쨌든 말은 따라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죠? 사용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딱 이렇게 하면 거래계약서 돼요. 몇 년 보존하죠? 5년. 예, 그죠? 그러면 돼요. 5년. 자, 그 다음에 가요.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제도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보수할 차례죠? 보수 아니요? 맞죠, 그죠? 예. 자,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제도. 이것도 복잡하지 않아요. 쭉 다 정리했죠?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까? 기억이. 아, 그래. 저 소리를 했었어. 그 정도는 기억나야 됩니다. 다시 기억을, 그죠? 혼자 생각할 때 기억이 안 나더라도 보면 알아야 됩니다. 보면. 그죠? 예? 예? 안 풀린다고? 자. 시간 되면 됩니다. 183페이지. 그러니까 기억할 것도 있잖아요. 막연히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기억할 건 이거예요. 여기 언급하는 거. 이거는 확실하게 알면 돼요. 확실하게. 자, 배상책임과 보정제도인데 보시죠. 이것도 복잡하진 않아요. 자, 일단 기억해야 될 게 손해배상 요건이 있죠. 손해배상 요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법제 30조 1항하고 2항 두 가지가 나오는데 30조에 이거 1항이 뭐냐면 과실이고요. 과실 책임이고 2항이 무과실 책임에 관한 경우인데 손해배상의 요건이 첫 번째가 뭡니까? 중개행위라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게 중개행위죠? 외형상 객관주의입니다. 예.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그것만 알아도 돼요. 객관적이야. 그래서 외형상 객관주의다 하는 거 다 기억해야 되고 외형상 객관주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면 돼요. 자, 그리고 원인이 뭐냐면 고의 과실이에요. 과실 중과실이에요? 긴과실이에요? 둘 다예요. 그죠? 그냥 과실돼 있잖아. 그죠? 어떤 종류도 안 나오는데 혼자서 중과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냥 과실이라고 돼 있구만. 그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했을 때 제공했을 때 사무소 제공으로 해서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손해입니까? 무슨 손해입니까? 이제 손해의 종류를 딱 특정해놨죠. 뭐라고? 재산상의 손해라고 특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는 아니죠. 그죠? 예. 그리고 2번과 3번 사이에 그러니까 고의과실 사무소 제공과 재산상 손해 사이에 뭐가 존재할 것? 인과관계가 존재됩니다.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자. 해서 자 여기 체크한 이 부분들은 정리 기억하겠죠? 제가 줄 꺾거나 동그라미 한 이 부분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알겠죠? 예, 딱 기억해야 되고. 여기서 모르는 게 없죠? 그죠? 여기서 모르는 건 없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 뭡니까? 보정 설정의 의무를 주죠. 보정 설정 의무를 부과합니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모든 개공에게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아셨죠? 기업 공인중개사는 누구나 보정 설정 의무를 부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등록한 때는 그러죠. 그러니까 등록 후입니다.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근데 이 업무 개시 전은 어떤 경우도 다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돼요. 아셨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이거는 무보정 상태는 아니라 됩니다. 무보정 상태가. 그러면 보정을 수정하는 보정 방법이 있죠. 보정 방법이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어요. 뭐뭐 있어? 보정, 모험, 공제, 그죠? 공탁까지. 보험하고 공제하고 공탁이 나오는데 이거 누구를 위한 거죠? 의뢰인 보호, 즉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아셨죠? 고의과실로, 개공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여기 공탁은 어디다 합니까? 어디다가 임치하죠? 맡기죠? 법원에 합니다. 그죠? 법원에다가 맡기는데 전액을 맡기죠? 현금 또는 국공채, 유가증권 전액입니다. 그리고 공탁의 성격은요. 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공탁이고 공탁은 돈 맡겨놓으면 얼마 동안은요. 3년간은 찾아가면 안 돼요. 이해하겠죠? 딱 요 4개 아셨죠? 그러면 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는 꼭 해야 됩니까? 신고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정의 금액이 나와요. 보정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보정 금액은 종별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죠. 보정 금액은 자 법인일 때요. 법인일 때는 자 법인은 등록을 통해 두는 사무소가 주사무소고 맞죠? 주사무소는 얼마 이상? 2억 이상이라야 됩니다. 그럼 분사무소를 두게 되면 1억 이상을 어떻게 추가로요? 그러면 분사무소가 2개다. 법인의 보정 금액은 얼마일까요? 4억입니다. 그죠? 4억입니다. 딱 기억해야 되고 4억. 자 그러면 분사무소에서 중개 사고가 생겼다. 얼마까지 책임진다? 금방에 분사무소 2개라면 4억까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요는 주된 사무소든 분사무소든 책임은 어떻게? 법인 전체로 부담한다. 듣고 있습니까? 법인 전체로 부담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법인이 아닌 자 있죠? 개인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부칙상의 개공을 말하고 얼마입니까? 1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역농협 나오죠. 지역농협이 나오면 이 사람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딱 2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역농협은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입니다. 통상 법인의 얼마? 20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되어 있죠. 이유는요. 이건 일반인이 아니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농지의 매매교환 임대차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이고 그리고 등록한 때라고 이거 등록 후 등록한 때가 아니라 지역농협은 원래가 중개업이 고용무가 아니죠. 따라서 뭘 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 이렇게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입니다. 등록하는 때가 아니고 하셨죠? 등록한 때가 아니라 중개업을 하게 되면 얼마라고? 1,000만 원 이상으로. 그리고 이 보증금액은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의 손해배상의 한도죠. 무조건 여쭤보면 네라고 대답하는 거죠. 개공의 손해배상 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셨죠? 최소한 이만큼은 보장해 주겠다. 그죠? 그런데 만일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1억 설정했다. 그죠? 1억 설정했고 1년짜리를 설정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1년짜리 가입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1년간 발생하는 손해의 총액입니까? 한 건당입니까? 오늘이 4월 2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4월 2일 날 중개사고 터지면 1년짜리 1억짜리 공제는 효력이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죠. 한 건당 얼마까지? 1억까지는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고요. 됐죠? 예. 그래서 요 1억의 의미, 그 다음에 공제를 가입한다 할 때 그때 당시에 그죠? 가입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증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보정에 관한 내용 중에서 또 언급되는 게 보정 변경입니다. 보정 변경이다 할 때 항상 말을 붙이랬는데요. 효력 기간 중 보정 변경이라고. 효력 기간 중에 보정을 변경한다. 효력 기간 중이라는 의미가 뭐였어요? 종전 보증에 가입한 상태에서, 즉 보험에서 공제로, 그죠? 공제로 바꾸자. 이렇게 되면, 그죠? 이렇게 되면 일단 뭐부터 하고? 공제부터 가입을 하고, 그죠? 종전 보험을 해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정 변경 시에는 중복 가입 상태가 됩니다. 이해하겠죠? 무보정 상태가 아니라야 되고 잘못된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이거거든요. 종전 보정을 해지하고 지체 없이 새로운 보정에 가입해야 한다. X죠. 이거는 무보정 상태가 아니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보험을 이때가 중개 행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중개 사고가 생겼어요. 보정금은 누가 지급한다? 사고 당시입니까? 행위 당시입니까? 그죠? 행위 당시에 보정이. 그러니까 보정 변경 안 하고 있잖아요. 이때 이 사람이 그만둬 버렸잖아요. 이걸 그만둬도 보정금 지급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기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 보통 공인중개사법상에 민법상의 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는 있죠. 안날 3년, 한날 10년이잖아요. 안날이라 할 때 원래는 계약 체결일부터라고 해서 했거든요. 지금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로 봐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의뢰인 보호가 쉬워요.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가 편해요. 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몇 년간? 3년간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업을 그만뒀다 하더라도 그죠?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전이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정을 변경할 때 만일에 보험이 아니라 뭐라고 공탁이었다면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보정이 변경되었을 때 3년간 회수하면 돼, 안 돼? 역시 안 됩니다. 그죠? 최소한 3년은 책임진다 이런 거니까. 됐죠? 효력 기간 중. 그리고 보정 재설정이 나오는데 보정을 재설정한다 그럴 때 두 가지. 기간 만료 있죠? 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는 언제까지? 만료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우는요? 손해배상 딱 그러면 뭐가? 며칠? 15일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가지. 보정보험이라든지 공제 있죠? 공제는 어떻게? 재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공탁은 어떻게 할까요? 공탁은 빠져나간 만큼 메꾼다? 아니면 부족한 걸? 예, 그래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부족한 금액을 보전합니다. 부족한. 여기서 부족한 금액을 보전한다 할 때 부족한 금액이란 뭘 말할까요? 어디서 부족한 거? 애초 공탁금에서 부족한 거예요? 법정 금액에서 부족한 거야? 예, 법정 금액에서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보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죠? 부족한 금액을 보전한다. 며칠? 15일 이내에 이거 숫자 꼭 기억해야 되고. 근데 만일에 업무정지나 효력기간 중에 보증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재설정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휴업기간이나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만 뭐 하면 설정하면 됩니다. 재설정하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위반에 대한 제재가 나오는데 무보정 뭡니까? 입에 이거 붙이세요. 무보정 상치 아셨죠? 그 다음에 중개 완성 시 미설명 미교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백과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가죠. 제가 쭉 풀어나가는 동안에 대답이 되던가요? 해도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지금 눈에 넣으면 되잖아요. 예. 자꾸 다음에 그냥 눈에 지금 넣으면 돼요.
몰랐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지금 알면 되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금지로 갑니다. 계약금 등 반환 채무도 있을 거고. 계약금 등 반환 채무는 용어에 관한 문제인데 일단은 두 가지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계약금 등 예치 근고 그럴 때 말 그대로 근고해야 돼 할 수 있어요. 의무 아닙니다. 그죠? 의무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자, 시험 지문에 보정을 설정한다. 그다음에 약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자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4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약 무분이라는 내용이 보이면 일단 눈에 딱 생각할 건 그죠? 그 지문에 개공 명의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다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는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는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뭐랬어요? 다시 읊어봐. 그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는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랬죠? 그래. 지금 들으신 그 같이 중얼중얼 한 그 내용 중에 개공의 명의란 말이 있었어요? 근데 왜 엉뚱한 소리 합니까? 개공의 명의라는 말이 없는데 지금 설명을 하고 지금 같이 읊었는데 모르면 대답을 하는 게 아니요. 가만히 생각하면. 아셨죠? 포인트는 그거예요. 지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면서 봐야 돼요. 이 문제를 볼 때. 그러니까 지문에 안에 자신의 명의로 아니면 기업 공인중개사의 명의로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이 자체가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개공의 명의라는 말이 있으니까 뭐라고? 의무가 돼요. 의무가 되니까 위반하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정지라는 제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 최소한 다른 건 일반 용어니까 이거는 이것만 안 놓치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보증을 설정하는데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보증을 가입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거래 금액만큼일까요? 계약금만큼일까요? 예치금만큼. 아셨죠? 예치금.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그래 나왔어요. 거래 금액에 해당하는 이렇게요. 거래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이 아니고 예치금에 상응하는 보증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교재 지금 194페이지 있죠? 거기에 가기 전에 193페이지구나. 193페이지 2페이지 보면 그죠? 개공의 명의가 될 때 의무 쭉 나오죠? 예,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194페이지. 그리고 있잖아요. 가능하면 좀 이렇게 좀 활용을 하세요. 카페. 쭉 이렇게 읽으면 이 설명 다 해놨어요. 밑에다가. 무슨 말인지 사이사이에 다. 그죠? 책을 안 봐도 되고 핸드폰만 있으면 열어서 다 볼 수 있는데 틈날 때마다 한 꼭지씩 아셨죠? 저 내용부터 해가지고 오늘 수업들 설명드린 내용들 정리 다 돼 있어요. 딱딱딱 잘라서. 자, 갑니다. 194페이지 금지. 금지는 누구에게 준 아까 비밀하고 같이 그죠? 누구한테? 개공 등에게 주어져요. 등에게. 그럼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알고 계셔야 돼요. 개공 등 해가지고 자 주어지는 이 의무가 기본적으로 개공이 위반하게 이건 개공을 전제로 하니까 그죠? 이건 등록은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형벌을 병과할 수 있어요. 등 그럴 때 소공 있잖아요. 소공은요 자격 정지 이건 이제 기계적으로 튀어나시죠? 이거 생각할 필요 없고 소공 딱 자격 정지 튀어나오면 돼. 그러면서 뭐다 형벌을 병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딱 그러면 기억나는 거 2개. 중개보조원 딱 그러면 기억나셔야 되는 게 2개 있습니다. 뭐 행정처분 X, 과태료처분 X 있죠. 대신에 형벌 사유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용인에서 배웠어요. 고용인의 행위가 행정 형벌에 해당되면
양벌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중개사에게도 동조항에 혹은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그랬죠? 이 벌금은 과실 무과실? 그죠? 벌금은 과실이에요. 그죠? 뭘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받은 거야. 괜찮아요. 뭐 틀리면 못돼. 근데 요 벌금 과실 책임이니까 구상권 행사는 안 되겠죠. 그죠? 자기 잘못이니까. 근데 이 벌금은 자신의 행위로 받은 거예요. 타인의 행위야. 타인의 행위니까 이게 법제 10조에 결격 사유는 아니에요. 그리고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말은 개공의 등록이 취소된다 이러면 틀려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업 공인중개사는 그 고용인의 행위로 등록이 취소된다. X. 징역형을 가한다. X. 이런 거 없어요. 아셨죠? 예. 그러면 정지, 금지에서 다 기각할 건 종류를 먼저 기각하는 거예요. 1대1의 매무복고, 3대3의 관직상투. 이걸 조문을 알고 있는 것만도 그래서 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조문을 살짝 바꾸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매라고 먼저 딱 해보면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한 경우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금지 아닙니다.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금지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임대업을 겸한 경우 아닙니다. 그죠? 중개 대상물 외 물건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금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 이 법 자체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논할 필요가 없죠. 중개 대상물이라야 되고 계약 방식은 매매라야 되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될 때 금지가 됩니다. 아셨죠? 매매업과 중개업은 본질이 다릅니다. 매매업은 차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중개업은 소개시키고 대가를 받는 거, 중개 보수를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있잖아요. 무등록자와의 협력행위인데 알면서 의뢰받았다. 알면서 의뢰받은 경우가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알면서 의뢰받았으나 거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금지입니다. 우리가 금지하는 건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원인. 알면서 무등록자인 걸 알면서 의뢰받은 자체가 위반이지 거래 계약이라는 이건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하겠죠? 상관없고. 그 다음에 매무보호. 자, 기업 공인중개사는 법정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기업 공인중개사는 법정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X. X죠. 보수만 받는 건 아니고 실비도 받아요. 자, 법정 보수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금지 아니죠. 초과해야 되고 법정 보수를 받지 않고 그래서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적게받거나 공짜로 해주는 건 위반이 아니죠.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한 경우입니다. 아니죠. 그죠? 받아야 됩니다. 받는 행위입니다. 받는 거. 예, 받는 행위입니다. 받는 행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하고 요구한 경우는 위반 아니고 위반 아니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았으나 돌려줬다. 위반이죠. 받았는데 부도수표다. 위반입니다. 딱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보수 실비까지 초과했냐 안 했냐 받았냐 안 받았냐가 문제지. 아셨죠? 그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법정 보수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법정 보수를 초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약정은 모두 무효에 해당한다. 모두 무효입니까? 초과분만 무효입니다. 초과분만 무효다. 그 다음에 거짓말.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금지 맞죠?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소송에 계류 중인 사실을 안 경우 이것도 뭐야? 알고 설명하지 않은 것도 뭐다? 거짓말이다. 미확인 개발 계획을 유포한 경우 거짓말이고 아셨죠? 기업 공인중개사가 정상가보다 지극히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중개한 경우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상 중요사항에 중개 대상물의
가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거 매무 복구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관 3대 3의 관직 상수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관련 정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 두 개 뭐 있어요? 분양권 상가 분양 계약서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분양 임대와 관련 있는 정서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다나 중개는 가능하다.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랍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기억하시라고. 아무것도 그냥. 그러니까 뭐는 되는데 뭐는 안 된다라고 하면 틀린 거 맞는 거야. 틀린 거예요 그냥. 아셨죠? 끼어들면 안 돼 개공이. 그러니까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세에 대해서는 매매를 업으로 해서도 안 되고 중개해서도 안 된다. 직접 거래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할 목적으로 주택을 직접 매입한 경우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금지 아닙니다. 그죠? 예,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할 목적으로 의뢰받은 주택을 매입한 경우 직접 거래입니다. 금지죠. 왜? 의뢰받은 주택이니까요. 그러니까 직접 거래의 개념은 거래하는데 그 거래의 상대방이 자신의 의뢰인인 경우를 말하죠. 이 의뢰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만 말합니까? 소유자뿐 아니라 대리인, 뭐까지 수임인까지도 거래. 그리고 금지를 통해서 체결된 이 거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중개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절대 금지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 명의로 의뢰받은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중개한 경우는 직접 거래입니다. 개업공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중개한 거 직접 거래 아니다. 아셨죠? 개공이 제3의 개공을 통해서 사고 제3의 개공을 통해서 판 경우는요.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 거래라고 할 때 일단 누구하고 계약하는지 직접 거래 개념이 중요하고 의뢰인이라는 말도 하고 금지를 통해서 체결된 거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동그라미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금지해가지고 직접 거래. 그러면 직접 거래는 금지 행위는 재산상의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한다. X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건 말았건 우리가 금지하는 거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원인된 행위예요. 졌죠?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관직상 쌍방대리도 절대 금지죠. 절대 금지고 본인 허락과 관계없이 금지다. 그리고 다만 일방대리는 될까 안 될까요? 일방대리는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일방대리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기주장행위는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탈세 목적의 미등기 부동산이라는 두 개의 부동산이 있거든요. 듣고 있습니까? 이 두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 투기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투기는 뭘 목적으로 합니까? 차익을 목적으로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 방식 가운데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뭐밖에 없어요? 매매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탈세 목적의 미등기 부동산, 권리변동이 제한된 두 개의 그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계약을 중개하면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하면 그게 뭐다? 투기주장 행위고 차익의 발생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기억에 할 건 투기주장 행위라고 할 때 기억하실 건 딱 두 가지예요. 계약 방식은 매매일 것. 결과 차익이라는 결과와는 관계가 없다. 딱 이 두 개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직상투까지 해가지고 기억을 하셨고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중개보수부터 계속하겠습니다.